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 3부 토건 주주분들 금일 급등 축하드리고요. 이 3부 토건 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상증자, 그리고 뭐 전환사채, 뭐 작전주, 그리고 또 이제 3부 토건이 엮여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뭐 정치 관련주다,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죠. 자, 금일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봐도 이해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 보시다시피 총 정리해 놓은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3부, 자,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3부라고만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식에는, 자, 이 세력들, 자, 대부분의 주식에는 세력들이 있어요. 뭐 이제 막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부터 삼성전자까지, 뭐 작은 동호회부터 JP모건까지 모든 사람이 이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서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동을 바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3부 토건, 자, 3부 토건 또한 당연히 이 작전주의 표본이고,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오래 설계되었고, 그 세력의 의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엄청 높은 선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부 토건에서의 작전은 거의 마무리, 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 작전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가가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부터 이제는 위든, 자, 아래든 한번 올리고 내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테마와 엮여 있어요? 바로 이 전쟁, 자, 전쟁 재건 테마와 엮여 있고, 자, 또 이 정치 테마, 이 정치 테마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그런 만큼 이번 작전이 끝나게 되더라도 결국은, 자, 이렇게 끝나도 다시 세력들이 진입하면서 작전을 진행하고 주가를 새롭게 움직일 거예요. 뭐 사실 작전주든 세력주든 상관없이 매매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작전주에서도 매매 타점, 이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오히려 쉽게 챙겨갈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당연히 적당한 비중으로 매매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좀 잡담이 길었는데,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보자면 이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이런 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 자, 과거로 올라가면 20년도 중순이죠. 자, 3부 토건의 바닥을 기던 주가가 갑자기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무려 이 저점을 대비해서, 자, 1600%, 이 16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죠. 자, 일단 이것만 봐도 확실한 작전주예요. 작전주. 이 작전 없이 이런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 거래량, 자, 이런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이때 1600% 상승할 때 엄청 없어요, 거래량이. 이런 것만 봐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한 번에 올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때 1600% 오를 때 3부 토건 왜 올랐어요? 바로 이낙연,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랐던 거예요. 이 정치 테마에 편입이 됐던 거죠. 자, 뜬금없이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이 정치를 이야기하냐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자, 이때 이낙연 관련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온 건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인 이계현, 자, 이계현 씨가 3부 토건의 대표로 들어오면서예요. 당연히 친동생이 대표로 들어온다면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낙연 씨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어떻게 3부 토건의 대표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3부 토건 전 회장인 조남욱 씨, 자, 3부 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는 국내 정치계와의 인맥이 굉장히 넓어요.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언 절대 안 할 거고, 기사 등으로, 자, 뉴스 기사 등으로 공론화된 팩트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과거에 이 조남욱 회장의 골프 약속이나 오찬 등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윤 검사도 자주 등장했었고요. 자, 과거에 3부 토건이 횡령 배임건으로 이 상장 폐지, 자, 상장 폐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죠. 당연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3부 토건에 들어간 것도 이 조남욱 회장과 이낙연 씨의 힘이 있었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상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좀 정치 이야기가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2017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첫 해외 순방에 나설 때 같이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낙연 씨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이 동양물산 현 TIM이죠. 자, 현재 이 TIM의 대표인 김의용, 자, 이 김의용 회장도 같이 있었어요. 동행할 때. 이때 이낙연 씨와 김의용 씨가 바로 옆자리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많이 공개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 김의용 회장과 이 삼부토건의 이 조남욱 회장은 절친한 관계예요. 이 같이 밥도 먹고 당구도 치는 관계라고 하죠. 이 조남욱 회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자,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어떻게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 들어가게 됐는지 납득이 가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계현 씨는 이 삼부토건 전에 이 사만기업의 대표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사실 이계현 씨는 뭐 사만기업, SM은 사만기업, 뭐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의 대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보험업에 종사하던 인물이었는데요. 자, 이낙연 씨 총리 시절에 갑자기 사만기업의 대표, 자, 사만기업의 사장으로 영입이 되죠. 물론 이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 과태료도 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사만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실기업, 자, 부실기업으로 유명했어요. 뭐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했었는데, 자, 1년에 이 사만기업 매출이 1년에 뭐 2,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 이계현 씨가 사만기업의 대표로 들어가자마자 자, 한 분기 만에 이 3천억 수주를 가져왔어요. 엄청난 거죠. 이때는 당장 뭐 좋게 평가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관계가 있었겠죠. 자, 결국 특혜 취업 논란에 휩싸이고 이 이낙연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다면서 이계현 대표는 사임을 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미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제가 이걸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또 이계현 씨가 SM그룹의 계열사의 대표로 들어가요. 자, 이미 SM 사만기업에서 한 차례 정권 특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한국선박금융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때마침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이 대선 주자로서의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미리 대선 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뭐 당연히 이 삼부토건이나 이 관련 기업들이 이 대선 자금을 준비 중이었던 걸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색이 다르지만, 자, SM의 우호연 회장이나 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나 자, 이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쪽에 이 자금을 마련 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 그냥 건전하게 회사가 운영을 통해서 뭐 삼부토건이나 SM그룹이나 건전하게 회사가 운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수상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으셔야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자, 이어서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뭐 이미 유상증자나 이 전환사채, 뭐 대출 등 이 삼부토건을 통한 이 자금 마련은 어느 정도 이미 끝이 났어요. 물론 아직 돈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게 더 많겠지만 이 삼부토건은 서서히 마무리해도 이미 작전을 완료시킨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작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작전주의 타깃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이 SM그룹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한국선박금융, 제가 한국선박금융 말씀드렸죠. 이 한국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SM그룹, 자, SM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해운, 이 대한해운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분 58%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우호연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작전주가 될 수 있는 후보 중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몇 개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엮자면 역대 대통령을 다 엮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정치계와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번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이 우크라이나 재건 또한 국내 정치계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주로서의 모습만 설명드려도 복잡한데, 자,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이 작전주,
자, 작전주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영상에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야 하는 건지 팔아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 자, 처음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 보내드린다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평단가 뭐 3부라고 남겨주시거나,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또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3부 토건. 자, 3부 토건이 지금 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오르는 이유가 이 정치인,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정치인과 엮여서 오르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궁극적으로 3부 토건이 돈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고,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여서 오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 3부 토건, 자, 3부 토건이 뭐 코노토프, 자, 코노토프시, 그리고 뭐 마리우폴, 자, 마리우폴시, 그리고 뭐 이르핀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이 MOU, 자, MOU를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자,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떠올랐어요. 물론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자, 우크라이나 재건 했을 때 이 3부 토건을 떠올리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 도급, 자, 도급 순위 70위인 기업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자, 어찌됐든 이 시공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란 뜻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선대요. 뭐 진짜 말이 안 되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 이 매출, 자, 3부 토건의 매출을 한번 보자면 이 국내에서 매출이 9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해외 같은 경우는 1%가 아니라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해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시공순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순위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채셔야 해요. 자, 이 MOU라는 게 세력들이 작전 재료, 자, 세력들이 작전 재료로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 MOU 딱 말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나 보여요. 하지만 이 MOU라는 게 확정된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속, 자, 약속 같은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해보자 하고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지키지 않아도 자, 법적인 문제도 없고 거래소에서 제재 사항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MOU라는 거를 작전 재료로서, 자, MOU 호재가 나올 때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재료로서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 이 3부 토건을 인수한 회사가 어디인가요? 바로 이 DYD죠. 자, DYD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화장품 만드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DYD가 3부 토건을 인수한 후에 이 MOU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DYD 같은 경우는 3부 토건 주식을 담보 삼아서 이 상상인 증권이라는 곳에, 자, 담보 삼아서 대출을 요청해요. 대출을. 처음에는 이 3부 토건 지분, 자, 85% 정도를 맡겨서 이제 대출을 신청했는데, 자, MOU 호재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물론 이 담보 가치도 상승을 했겠죠. 자, 그러한 결과 85%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식 100%를 맡기고 돈을 더 빌려요. 인수하자마자 뭐 담보 삼고 대출 받는 게 건전한 행동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DYD 같은 경우는 또 이 3부 토건에게 제3자 배정, 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받으면서 658만 주를 받죠. 자, 658만 주를 받는데 발행 가액이 3,796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최대 주주가 3,800원에 가져왔으니까 그 밑으로는 주가가 안 떨어지겠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죠. 이거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이 보호 예수 기간 때문에 바로 못 팔아요. 지금 당장 이 위로 주가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올려서 팔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수가 생겼으니까, 다시 이 주식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3부 토건 입장에서는 이 유상증자로 250억도 생겼고, 이 DYD 같은 경우도 주식이 새로 생겼으니까 결국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뿐인 거죠. 뭐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가 같은 날 납입돼요. 250억, 총 550억을 납입받았는데 유상증자가 250억이었으니까 이 전환사채는 300억이겠죠. 300억. 사실 이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전환사채예요. 자 과거로 올라가면 21년도, 자 21년도에 강원건설, 자 강원건설 종합이라는 곳에 대상으로 진행됐던 이 전환사채인데 이때는 자 21년도 이때는 200억 원, 자 200억 원을 빌려달라. 자 주식을 2,000원대, 자 2,000원대에 담보 삼겠다 전환사채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납입이 연기되면서 중간에 대상이 이 강원건설에서 바로 이 판코리아, 자 판코리아 홀딩스라는 곳으로 바뀌어요. 자 금액도 200억에서 300억 원, 자 300억으로 늘어나고 전환 가액도 2,000원대에서 자 1,000원 초반대로 낮아지죠. 돈을 만들 구실을 만들었고 대상 회사를 찾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 판코리아 홀딩스 뭐 찾아봐도 기업에 대한 정보, 뭐 투자를 했던 이력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유령회사를 통한 차명 계좌로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돈놀이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삼부토건 DID,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돈을 빌렸다. 삼부토건은 돈 만들었으니까 이득, 빌려준 사람은 이 전환사채 물량 팔면 또 이득. 1,200원대예요. 1,200원대 팔면 이득인 거예요. 이건 뭐 언제부터 설계가 돼 있던 건가요? 21년도 강원종합부터 판코리아로 바뀌기까지 알면 알수록 무서운 종목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은 유상증자, 이 전환사채 통해서 자금 마련 결국 성공한 거고 주가도 끌어올렸으니까 성공한 작전, 자 성공한 작전인 거예요. 여기서 끝내도 이미 성공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 자 지금 있는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자 전쟁이 끝나고 뭐 재건을 하고 하면 세력들이, 자 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급등 다시 시킬 거예요. 자 하지만 그 급등 전에는 반드시 급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 지금 없어요. 이미 세력들이 이탈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급 한번 보시면 뭐 300만 주 가까이 팔고 다음날 사고, 뭐 바로 다음날 또 500만 주 사고 다음날 팔고, 뭐 산 다음에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다음날 팔고, 뭐 팔고 다음날 바로 사고, 대량 매수가 들어와도 대량 매도가 바로 나와요. 자 그만큼 삼부토건은 현재 이 단기성, 자 단기성 매매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됐든 외인이 됐든 한쪽에서 매도세만 지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위험한 건 이 외국인들, 자 외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이 이 재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재건 수혜를 받으려면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죠. 뭐 재건 중에 다시 폭격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군인들이 눈이 계속 오는데도 제설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정리해서 봐도 이 삼부토건 확실한 작전주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과거 같은 경우도 이 삼부토건 이 1600% 올랐던 거, 자 1600% 올랐던 거 다 반납했잖아요. 그만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제가 심각성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3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에 따른 매매 전략 다 남겨드릴 거예요.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